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Comprehensive Exam의 두 번째 얘기,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얘기할 것이 종합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그런 박사생분들한테 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컴프레hen시브 exam 이제 저희 부서에서 시행을 했었고, 학생들이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떨어진 친구가 있었죠. 떨어진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랑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박사생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요런 포인트들을 박사 학생들이 놓치고 있구나, 시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하게 됐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컴프리헨시브 exam이든 아니면 퀄리파잉 exam이든 잘 치셔서 단번에 이렇게 패스하는 그런 기쁜 일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아웃라인을 먼저 짜셔야 돼요. 시험지를 받아 들으셨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읽으셨을 거고,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그 중에 하나의 문제를 선택을 하셨을 거고, 근데 그거를 받자마자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써내려 간다면 효과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꼭 아웃라인을 먼저 잡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시간이 절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짜시면 그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지시고, 뭔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조화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먼저 짜셔야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짤 것이냐, 이제 그걸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종이를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는 학교도 있고 못 쓰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냥 빈 종이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냥 펜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그래서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랩에는 뭐 쓰고 그 다음 패러그랩에는 뭐 쓰고,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이제 패러그랩 단위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순서는 조금 손으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도 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시는 건데, 그럴 때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자주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질문이 긴 질문들이 많잖아요. 긴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렇게 스콥을 정해줬는데 내가 막 혼자서 쓰다 보니까 그 스콥을 벗어나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퀘스천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또 하나의 패러그랩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trengths와 weakness를 적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two strengths and two weaknesse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to라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처음에 두 가지씩 적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못 봤어요. 그 한 단어 놓침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퀘스천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그 읽으시는 내용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로직, 그 스트럭처에 다 담겨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도 그걸 보시면서 아웃라인 잡아야 되지만, 쓰시는 중간에도 계속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퀘스천이랑 매치를 하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퀘스천들이 보통 되게 길어요. 길고 퀘스천에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를 담아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보통 이제 시작 부분에 나오죠. 시작 부분에 백그라운드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아웃라인을 내 대답에도 매칭을 시키면 교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제너럴한 백그라운드 그런 내용들에서 되게 스페시픽한 퀘스천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퀘스천에 나오는 질문, 세부 질문 순서대로 내가 아웃라인을 짜는 것이 교수들한테 어필하기도 좋고 대답하기도 좋고 좋고 읽었을 때 채점하기에도 좋고 그런 말은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웃라인을 짜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쓰셔야 되는데 핀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질문에 대답을 애둘러서 얘기하면 교수들이 내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채겠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제가 만났던 그 친구는 미국 친구예요. 미국 친구고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죠.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정확하게 찍어주듯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둘러서 다른 예들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자체를 어떤 이그젬플들을 오히려 큰 띠으로 잡고 거기 안에서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굉장히 막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거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드시는 건 좋은데 얘는 답 안에 합으로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그 다른 이제 뭐 사이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백업하는 용도로 이그젬플을 쓰셔야지 이그젬플을 큰 띠으로 넣고 쓰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설명하는 게. 그리고 프로페서가 내가 의도하는 바를 알아챌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문의 그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미국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되게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크리에이티브한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떨어졌던 그 사람도 그 친구도 뭐 미국 친구였는데 저한테 아니 너는 뭐 답을 제너럴한 거를 원하니 아니면 스페시픽한 거를 원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둘 다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제너럴하면서 스페시픽한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하죠. 어떤 저널에 저널에 넣으려고 그거를 쓰는 그런 논문도 시작은 제너럴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지만 그 안에서 설명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에비던스를 들이대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걸 들으시는 분들이 뭐 그게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험 문제를 읽는 사람은 프로페서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이거 너무 일반화된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티오리에 대한 데피니션이야. 교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이 시험에 답으로 써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거는 프로페서가 당연히 읽죠.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 티오리에 대해서 과연 이해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당연히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굳이 이 말 안 써도 돼. 이런 거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너럴한 것부터 스페시픽한 것까지 다 아우르시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떨어진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머릿속에 다 있대요. 어떤 컨셉인지도 알고, 어떤 뭔 얘기인지는 알겠대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걸 다 표현을 못 했다는 거예요. 미국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떨 때는 말로도 표현 잘해요. 근데 글 쓰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그냥 이거는 뭐구나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퀘스천에 답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그잼 하는 것 같은 프랙티스를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문장 하나 쓰는데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지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뭐 샘플 퀘스천 이런 거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퀘스천을 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거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지 이러면서 머리로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구조를 짜기만 하고 말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이 집에서 이거를 써보셔야 돼요. 시간을 재면서 써보기도 하시고 시간을 안 재고 써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오픈북 그런 게 아니라면 그때는 다 치워놓고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데 연습을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교수님들 중에 뭐 좀 도와줄 것 같은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런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는데 혹시 내가 제대로 답했는지 이거를 조금 피드백을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겠다 그러면 그런 교수님들한테 보내서 내가 정말 답을 잘했는지를 체크를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지만 내가 정말 모르고 그냥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정말 많이 느낀 부분들이에요. 컴프리헨시브 이그잼 채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만한 게 이 시험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잘 칠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올거나이징해서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그 물어보는 질문에 맞게 정확하게 찝어내듯이 대답을 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